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공이 이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안과에서 대표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질환인 익상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상편 환자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익상편은 사실 우리가 날개 익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날개 모양의 조직이 눈 표면에 자라 들어온 질환, 뭐 이렇게 해서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글 용어로는 군날개라고도 하고, 익상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질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외래에서 익상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안과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익상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익상편이라는 질환이 눈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들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안과적인 질환은 안구건조증,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익상편은 우리가 이제 사람 눈이 쉽게 충혈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충혈이 되면 결막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익상편이란 병일 수가 있습니다. 익상편은 40대 이후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8에서 10% 정도 유병률을 이제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더 유병률이 많아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는 10%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익상편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생기게 되나요? 익상편은 사실 아직까지도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외선 노출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면 익상편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이제 유병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위 37도, 남위 37도 사이에 있는 구간을 우리가 익상편 벨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고, 서울이 위도가 약 한 37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의 이제 대부분 지역은 이제 익상편이 호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커버가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외선은 바닷가나 이런 부분, 이제 그늘이 없는 곳에는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에 사는 이제 노인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자외선 노출 말고도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안구 표면의 염증, 건조증, 눈꺼풀 염증 이런 것들이 익상편을 이제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익상편의 원인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눈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충혈이 되거나 뭔가 검은자로 흰색 살이 자라 들어온 것 같거나 그러면 이제 안과에서 확인 받으시는 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럼 익상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익상편이 자외선 노출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선글라스 잘 쓰신다면 사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익상편에 대한 이제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고, 조기에 진단을 했을 때 염증이 만약에 동반이 되어 있으면 안과에서 이제 염증에 대한 진단을 또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염증이 조절돼서 환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구 표면의 불편감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진행이 좀 속도가 줄어들고 한다면 수술을 좀 미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수술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뜻 그렇게 권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익상편은 아이러니하게도 치료 방법은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적으로 수술 받으셔야 된다는 걸 이제 전제하에 말씀드리되, 그 사이에 있는 스텝을 천천히 이제 밟아가면서 조금 더 이제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요. 최근에 익상편 네, 교수님. 연구 관련한 거? 네,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고 세계 2등이라는데 왜 1등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좀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익상편이 실제로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눈 표면에 안구 건조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염증 수준은 얼만큼인지, 과거에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또 다르거든요. 또 가족력이 있으신지, 동반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우리가 루푸스, 그다음 쇼그렌 증후군 같은 전신 면역 염증성 질환을 동반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흉터 부위나 아니면 주사 맞았던 부위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이제 켈로이드성 피부 반응성 질환인 이제 경향성이 있으신지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술에 대한 강도를 정하게 되고, 수술 전에 얼만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굉장히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줄기세포를 많이 이제 본인 눈에서 공여를 해서 더 이상 이식할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양막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다 수술하기에는 너무 이제 조직 결손 부분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입 안에 있는 구강점막이나 아니면 코 안에 있는 이제 코점막을 절제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절제를 한 부분을 익상편 부분 절제 부위에 이제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좀 남다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익상편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